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공개합니다. 유방암의 원인과 가슴의 염증 치료. 폐 염증을 빼내면 유방암이 사라집니다. 가슴의 폐 속에 자리 잡은 염증이 유방으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며 유방암이 생겨납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가슴이 커지면 암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이야기는 하권 409쪽에서 42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에 암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190번째 이야기는 유방암편, 유방암의 원인과 염증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가슴이 커지면서 멍울이지고 섬유종이 생겨서 유방암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남녀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으며 보통 유방에 가슴에 멍울이 지거나 섭진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에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통증이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히 폐가 약한 사람들, 즉 적혈구 수치가 낮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에 의해서 윗대의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써 그 자식 또한 가슴이 크거나 비만이 많이 나타날수록 유방암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폐활량이 낮은 사람들은 염증지수가 높게 나타나 가슴의 폐 속으로 이것이 만성염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림프절의 염증지수 또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염증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보통 유선의 지방보다 섬유, 즉 선조직이 많은 치밀한 치밀 유방의 비율이 높아서 유방암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섬유 염증이 나오려고 발악하다가 결국 이게 선 조직을 만들게 되죠. 다섯 번째, 지방보다 섬유 조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유방 속 폐의 만성 염증이 가슴으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폐의 염증이 가슴으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하고 섭진이 생기거나 지젓 혹은 피부 궤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가슴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젖꼭지, 유두가 서서히 점점 커지고 검어지죠. 그리고 가슴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 따라서 폐의 만성염증을 빼내주면 유두가 서서히 작아지거나 가슴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유방암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 있죠.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 유방암이 자주 생기는 가게는 그 자식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요인. 남성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늦은 출산 혹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혹은 피임약의 장기 복용 혹은 남성도
유선의 뿌리가 이 가슴 쪽에 남아있어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및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높이고 DNA를 손상시킬 수 있어 적은 양의 음주도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 비만, 과체중,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므로 비만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은 비만과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유방암의 위험을 더 높입니다. 또 방사성에 가당 노출되어도 유방암이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또 나이가 많아서 고령, 이 유방암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40대,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남성 유방암은 그보다 더 늦어요. 60대 이후에 고령에서도 발견되는 게 유방암입니다. 일곱 번째, 이전의 유방질환을 가졌다. 과거 한쪽 유방에 암이 있었거나 특정 정식성 유방질환을 앓았을 경우 다른 쪽 유방이나 남은 유방 조직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유방암의 발생의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밀 유방. 유선이 지방질보다 섬유질이 많아지게 되면 치밀 유방이 되면 지방보다 유선 조직의 비율이 높게 됩니다. 한국 여성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유방이 지방보다 섬유, 즉 선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40대 후반까지 한국 여성의 치밀 유방 비율은 90% 이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치밀 유방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심한 과체중이거나 혹은 폐경기 여성 중 저체중 여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여 조직 밀도가 상승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겨드랑이 림프절의 섬유 선종이 있으면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보통 생리가 끝난 후 2일에서 7일 사이 가장 유방이 부드러울 때 만져보아 멍울, 혹이 없어야 하고 또 피부가 귤 껍질처럼 두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원인 유전이나 가정력, 호르몬의 변화, 생활 습관, 기타 고령부터 원인이 있겠죠. 여섯 번째, 멍울이 있다고 다 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섬유성 병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섬유성 종양이라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 유방암은 보통 피와 염증이 섞인 분비물이 가슴에서 나오거나 유도가 함몰되기도 하고 혹은 가슴에 습진이 생기거나 혹은 피부가 궤양, 뚫리거나 혹은 지저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또 늦은 출산 혹은 무출산, 모유, 비수유, 호르몬의 대체 약으로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슴의 염증과 어저께를 빼줍니다. 자, 유방암이 생겼다 혹은 가슴이 딱딱하다 그러면 바로 찔러 빼주면 됩니다. 첫 번째, 피부가 부어오른 곳, 가슴이 큰 경우는 이미 염증이 모여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출혈침으로 찔러 넣으면 저절로 부은 부위의 염증과 피가 섞인 채 빠져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닦아주면 돼요. 그것을 한 2, 3차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면 유방암이 서서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방암은 보통 피와 염증이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염증이 피부로 나오려고 발악하는 것이므로
이걸 따고 염증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슴 속에 있는 염증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자, 가슴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 궤양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인 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의 염증을 빼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유두가 함몰되었다면 염증으로 세포 조직이 괴사한 것이므로 함몰 부위의 염증과 어적해를 빼내어 유두를 살려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가슴에 여드름이 났다, 종기가 났다, 뽀대지가 났다, 습진이 났다 등이 나타나는 것도 염증을 피부로 보내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피와 염증이 섞인 분비물, 피고름 등이 나오거나 유두가 푹 함몰 푹 들어갔다, 혹은 가슴에 습진 혹은 지적 혹은 피부가 구멍이 나고 궤양이 생겼다, 이런 모든 것이 유방암의 사전 전조 증세들입니다. 여섯 번째, 유방암의 전조 증세가 나타나면 우선 다음 장의 손따기로 폐의 염증을 돌리거나 빼주고 가슴 부위의 문제된 곳의 염증이나 어적해를 빼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다스려주시면 대부분의 유방암은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초 공개 유방암의 혈류 손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상포진의 장면인데 가슴에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슴 부위의 염증은 대부분 폐의 염증이 피부로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어깨의 림프절의 염증이 가슴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손따기를 하시거나 유방암 딸점으로 다서 주시면 빠르게 쾌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방암에 있으면 약지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여기에서 피고름이 나오거나 물이 나오거나 림프액이 나오거나 수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처음 따시는 분은 기본 손따기를 먼저 하시어 전신의 염증을 빼주거나 혈류를 돌려줍니다. 네 번째, 기본 손따기 딸점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다사, 나사, 라사, 가, 마, 딱 요 다섯 곳입니다. 다섯 곳만 따주셔도 온몸 전신의 혈류가 돌기 시작하고 염증이 돌면서 대소변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유방암의 혈류 딸점을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유방암을 고치는 딸점이에요. 나사, 비마이나, 다사, 가, 마, 요 다섯 곳 주 1회 따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자, 유방암을 다스리는 두 번째 딸점, 어깨나 림프절에서 온 경우에는, 자, 어깨가 무겁거나 기랑이 쪽에 멍울이 생겼다면 멍울이 생긴 반대편 손가락 라 플러스 6, 여기가 라 플러스 6이죠. 라 플러스 라4, 여기 라4입니다. 그 다음 D 플러스, D 플러스죠. 그 다음 라4, 라4입니다. 그 다음 B 마이너, B 마이너. 여기를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냅니다. 이게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유방암 딸점 1번 한번 따고 그 다음 주에는 2번 한번 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1번 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기본 손따기 한번 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방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일주일 간격으로 3, 7일 즉 21일 동안 번갈아 가며 3번만 다스려 주셔도 호흡이 깊어지고 숨쉬기가 편하고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따기 후 가슴의 염증을 추가로 빼주면 더 빠르게 암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다른 암도 예방됩니다. 이게 나아진다 그러면 유두가 큰 것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서 완전히 완치되면 어린 아기처럼 유두가 아주 작게 바뀌면 암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1번째 이야기는 폐암편입니다. 14번째 고친 이야기로 폐암의 원인과 염증 빼기. 염증을 빼내면 폐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